범위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 데도 내주는 데가 당연히 없죠. 우리나라는 일러스트레이터는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 얼마나 팔리는지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독자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미드저니. 그게 뭐야? 이미지 영상 AI. 근데 너무 신기해. 너무 놓고 싶더라고요. 인간과 AI의 차이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 독특한 작가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감칠맛.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림책 작가라는 길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는 두 분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의 작품 모두 202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 콘텐츠로 선정이 되었고요. 저와 함께 그림책 작가 모임 프롬시드의 멤버고요. 또 상상마당 볼로냐 그림책 워크숍 11기 분들입니다. 이번 인터뷰는요, 6월에 제가 홍당무 작가님 개인전이 북촌에서 열렸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나눈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를 계속 먼저 하고는 싶었는데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림을 할 때도 배우가 다르니까. 그렇죠. 내가 가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28살 때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 넘겠죠. 20년 넘겠지. 길게 하셨네요. 사실은 그때 글 그림으로 같이 나온 사람이 많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했지? 그래서 참 좋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무슨 뭐 SI 나오고 힐 나오고 그게 그림책 학교들. 그림책 학교들 있고 한번 가려고 했더니 뭐 2년을 막 미친 듯이 거기서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만만치 않고 막 종일 가서 그거 하고 나도 일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 자신 없고 이제 못하다가 원래 홍당무 작가님은요?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2학년 때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그림책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굳이 찾으면 아마 일러스트레이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서 4학년이 되고 졸업하려고 갔는데 그 상태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못할 것 같아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하고 그냥 뭐 전집에 들어간 내주 작업을 결혼하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 당시에는 전집들이 많았잖아요. 전집이 먹여 살렸어요. 그림 작가들.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나니까 저는 경력 단절이었습니다. 맞지. 왜냐면은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아하면서 못하죠. 네, 그래서 안 하다가 애가 사춘기가 온 거야. 중학생이 됐는데 내 에너지를 얘한테 쓰는 게 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살 거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근데 옛날부터 창작 그림책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창작 그림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 맘대로. 왜냐면 이제 그때 제 친구가 나 이제 창작 그림책 해봐야겠어 했더니 워크숍을 듣자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워크숍에 피드백을 들을 자신이 없는 거야. 혼자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 해서 범위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 데도 내주는 데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남들이 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으니까 배우러 다녀야겠다 싶어서 그 상상마당 수업을 듣게 됐죠. 약간 다들 하니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상마당 수업을 들을 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다 받아들이자. 선생님 말씀이든 뭐든 다 받아들여서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수업 딱 갔더니 다들 일단 컴퓨터로 PT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 개인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컴퓨터 있으니까 뭐 포토샵도 나도 써볼까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다가 또 다른 걸 배우러 갔더니 거기 또 아이패드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아이패드를 사서 써볼까 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배워서 써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빠르게 그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적응하는 거. 시각 디자인과 나왔죠. 일단 애플을 써보았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뭐 옛날엔 쿼기라고 하는 뭐 인디자인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독수리거든요. 타자는 독수리인데 그거는 이제 겁은 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림을 그려도 자기처럼 이렇게 적응이 빠르질 않아요 원래. 조금 빠르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컴퓨터로 바꾸려고 10년 전부터 계속 애를 썼는데 결국 바꾼 거지. 사실은
시도하다가 망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작가가 자기가 수채를 하던 사람이 유화로 바꾸고 동양화로 바꾸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일러스트레이터는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 이게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수채를 하다가 한 5년 하다가 그 다음에 유화로 하는 거야. 그걸 아크릴로 바꿔서 하다가 그 다음에 동양화가 난리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컴퓨터 나오고 그때는 진짜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지금 거부가 별로 없으세요? 지금은 너무 좋지. 이게 5분의 1로 줄었어요, 속도가. 그리고 수정도 너무 빠르고. 제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대충 옛날에 시각 디자인이었어서 감각은 없지만 편집도 대충 할 수 있었으니까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판매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만들어 놓고 텀블벅으로 200건을 만들었는데 100건은 텀블벅으로 팔고 지인들한테 그러고 나서 100건은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만 올렸어요. 유통을 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거가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또 뭘 해야 되고 많은 곳에 팔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독립출판 자체는 매력이 있어서 아트북처럼 만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 네. 네. 잘 빨리는 거. 얼마나 빨리는지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저거가 판매일까? 이랬는데 막 이제 잘 팔리고 있고 요새 트렌드인가? 내 거가 뭐 상도 받고 이랬는데 더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판매라는 거는 또 다른 영역. 저게 나는 그게 굉장히 약간 멘붕이 왔던 게 내가 받아왔던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그림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MZ 젊은 분들이 찾는 그림 스타일이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상업적인 게 달라버리고 출판사에서도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다른 그림들을 선호하고 있고 정말 출판사에서 생각하는 그 그림들이 잘 팔리는 거고 내가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난 그게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림책을 작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책으로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한 권씩 빨리빨리 낸 것도 있는데 내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감정을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고 보니까 지금 판매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너무 내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독자를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낸다고 다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껴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좀 몇 권이 나오니까 남들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한테서 벗어나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근데 아직 내 안의 것이 해소가 조금 덜 됐으니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작년에 강연을 좀 다녔는데 애기들 보니까 애들이 재밌어하는 얘기가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난 달라지고 싶은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수업 같은 거를 5종류를 다녔더라고요. 자꾸 쪼아대고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나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다르게 생각하는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시작할 때 마음 먹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배울 때 한꺼번에 꽉 배워야겠다. 상상마당 끝날 때 말 땐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쉬지 않고 배워야겠어. 나 인쇄에 대해서 처음에 상상마당 그 디자인 수업을 듣는데 인쇄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그때 마치 서울 인쇄센터를 누가 알려줬는데 봤더니 서울 그거 하면서 오퍼레이터 과정이 있어. 5주짜리. 그걸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실증을 빨리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미술학원 빼놓고는 한 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먹었어요. 난 이제 변하기로 했으니까 숙제는 반드시 하고 빠지지 않겠다를 그거는 계속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미드저니 특강을 3시간짜리를 3회를 또 들었어요. 드셨어. 뭐? 미드저니. 미드저니라고? 그게 뭐야? 그거는 이미지 형상 AI. 이미지. 근데 너무 신기해. 너무 패턴을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 근데 물론 걔가 아직 이미지를 모두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좀 엉성한 건 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까지는 걔 누구죠? 챗GPT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맨날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했었거든요. 변화가 느린 사람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놓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몇 년 뒤면 그냥 그림책을 아무나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독창적인 걸 해야 되나? 근데 그 독창적이라는 것도 사실 한 번 하면 독창적인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한 일주일쯤 하다가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바꿨어요. 칸바라고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만들어주는 동화책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스타일하고 이야기 어떤 그게 걸 이미지 하고 생성이에요. 싶어 이렇게 하면 얘가 그 이미지로 해서 다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막 하는 거 보면서 좋긴 한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이클 잭슨이 5살인가 6살 때 맨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정말 잘 불러서 그 완전 데이트 쳤었거든요. 그 배철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벤이라는 노래 자체가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얘가 노래는 너무 잘 불렀는데 정말 그 인생의 무게와 그거를 얘가 알고 불렀을 때 그거 정말 훈련된 AI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인간과 AI의 차이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이제 강연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3번을 읽어줬는데 방귀가 나오고 뿡뿡뿡뿡 거리면 막 하늘 날고 난리가 나는데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의 정서라는 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AI가 써주는 책을 봤어. 근데 이야기 흐름은 출판사에서 얘기한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매끄럽고 다 좋아. 근데 뭐가 빠지냐면 독특한 작가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감칠맛. 이제는 그림책은 소장용으로 그림 소장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림책 예전처럼 찍어내가지고 애들한테 읽으라고 줄 수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아트북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좋은 수업을 찾으러 가고 싶은데. 근데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완전 초보분한테 어떤 수업을 추천해 줬는데 하다 말시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단계의 수업을 찾아야 되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은 초보자가 하긴 좀 그렇고 그 수업은 네. 초과서는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확실히 있어야지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연히 그게 좋아 보여서 그냥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얘기를 써보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막상 술술 써질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래서 기승전결로라도 4줄이라도 나 이런 얘기가 쓰고 싶다라고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잘 보셨나요? 저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시대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치고 여전히 손으로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입문자분들 그리고 아직 그림책 작가의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요. 그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밀키베이비 채널에서는요. AI 시대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작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의 이야기와 또 창작자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저는 밀키베이비 대표이자 그림책 작가인 김우영입니다.